이런 자가 어찌 한나라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고작 10살배기 사내아이 하나가 맨발로 흙바닥을 딛고 서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으니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그 목소리는 떨리고 또 떨렸지요. 주변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아이를 바라보았으니 관원들이 달려들어 아이의 두 팔을 낚아채었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끌려갔지요. 좌우에 늘어선 신하들은 눈을 내리깔았고 전각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왕은 손에 든 부채를 천천히 접으며 아이를 향해 몸을 기울였지요. 허나 아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만은 왕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으니 과연 이 아이는 어찌하여 왕 앞에까지 끌려오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의 운명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초가집들. 아침이면 굴뚝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던 곳이었지요. 그 마을 한켠 낡고 작은 초가 한 채에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해가 뜨기 전 논으로 나섰고 어머니는 삼배를 짜고 나무를 다듬으며 하루를 보냈지요. 가진 것은 변변찮았으나 밥상 앞에 넷이 둘러앉는 저녁만큼은 늘 따뜻하였습니다. 10살 현수는 마을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지요. 해가 채 오르기 전부터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거들었고 어머니 심부름이라면 어디든 다름박질 쳤습니다. 7살 연희는 그런 오빠 뒤를 꼭 붙어 다니는 아이였으니 오빠가 달리면 연희도 달리고 오빠가 웃으면 연희도 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논에서 돌아오다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온몸에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지는 증세였으니 마을 의원이 달려왔으나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병이라 하였지요. 이틀 뒤에는 어머니마저 쓰러졌습니다. 현수는 매일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부모의 이마를 식혔고 연희는 어머니 손을 꼭 쥔 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음을 쏘어다 주기도 하였으나 두 사람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지요. 마을 의원은 나흘째 되던 날 조용히 현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현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요. 끄덕이면 정말로 그리 되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눈을 감았고 어머니는 그 이튿날 새벽 아이들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다 숨을 거두었지요. 현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희는 그 곁에서 이미 지쳐 잠들어 있었으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거들어 치러 주었습니다. 손때 묻은 농기구 몇 가지와 낡은 이불 한 채, 그것이 남매에게 남겨진 전부였지요. 연희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입을 다물었다가 이리 대답하였지요. 멀리 가셨어. 근데 우리 잘 보고 계실 거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으나 오빠가 울지 않으니 자신도 울지 않으려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그날 밤 연희가 잠든 뒤였습니다. 현수는 홀로 부엌에 앉아 꺼진 아궁이를 바라보았지요. 내일부터 어찌 살아야 하는가. 쌀독은 거의 비었고 품삯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직 10살이었으니까요. 허나 오래 앉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수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의 이불깃을
여며 주었지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울기는 나중에 울자고. 한편 같은 시각 관아에서는 열병 확산 보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백성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으니 의원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지요. 오 참판이 두 손으로 문서를 받쳐 들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마을에 열병이 크게 돌고 있사옵니다. 어의를 내려보내 백성들을 살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왕은 부채를 천천히 붙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어차피 병자들은 알아서 죽겠지. 세금만 제때 올라오면 그만이니라. 오 참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요. 허나 왕의 그 눈빛 앞에서는 어떤 말도 닿지 않으리라는 것을 오랜 세월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러났지요. 마을에서는 그날도 곡소리가 났습니다. 궁궐에서는 그날도 잔치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마을 한켠 작은 초가집에서는 10살 소년 하나가 동생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긴 밤을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찌 되겠지. 반드시 어찌 되겠지. 현수는 그렇게 되뇌며 눈을 감았지요. 이튿날 아침 현수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 없는 밤이었지요.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현수는 뚜껑을 도로 덮었지요. 오래 들여다봐야 나올 것이 없었으니까요. 연희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오빠, 밥 먹어? 응. 금방 돼. 금방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현수는 그리 대답하였습니다. 연희는 아직 어렸으니 어른의 걱정을 짊어질 나이가 아니었지요. 현수는 연희의 손을 잡고 마을을 나섰습니다. 관아에 가보기로 하였지요. 부모 없이 둘만 남겨진 아이들이니 당장 먹을 것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적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었으니까요. 어렵거든 관아에 가서 아뢰어라. 나라가 백성을 굶기지는 않는 법이니라 하고요. 현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지기 관원이 두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희 부모가 열흘 전에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남은 것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어 이리 찾아왔사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현수는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였지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으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관원은 두 아이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안 된다. 예. 나라 살림도 빠듯한데 고아 둘을 어찌 건사하겠느냐. 돌아가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관원은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고 더 이상 아이들을 보지 않았지요. 현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분한 것인지 억울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울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오빠. 연희가 조용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현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지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가자. 어디? 마을. 일 구하러.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가자면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였습니다. 현수는 매일 새벽 마을을 돌기 시작하였지요. 땔감이 필요한 집을 찾아 도끼를 빌려 나무를 패고 물이 필요한 집을 찾아 지게를 지고 우물을 오갔습니다.
손이 작아 어른 절반도 못하는 일이었으나 품삯을 깎아달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받는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현수는 늘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지요. 일이 힘들어도 연희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습니다. 저물녘 현수는 그날 번 엽전 몇 잎을 손에 쥐고 장터 귀퉁이에서 좁쌀 한 줌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지요. 연희는 그 곁에 쪼그려 앉아 아궁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배 안 고파. 안 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나 연희의 밥그릇이 먼저였지요. 연희는 한동안 오빠를 바라보다가 자기 그릇을 반쯤 덜어 현수 앞에 밀었습니다. 같이 먹어.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지요. 한편 그 시각 관아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별궁 하나를 새로 짓겠다 하였지요. 목수와 석공을 전국에서 강제로 징발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오 참판이 두 손을 모으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금은 농번기이옵니다. 장정들을 징발하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지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옵니다. 부디 시기를 늦추어 주시옵소서. 왕은 부채를 딱 치며 오 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인의 별궁이 먼저냐, 시골 농사가 먼저냐. 전하,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옵니. 참판의 직을 한 등급 낮추겠다. 다음부터는 과인의 뜻에 토를 달기 전에 입을 열어라. 전가 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오 참판은 고개를 숙였지요. 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해봐야 닿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눈빛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오 참판은 궁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봄 하늘이었지요. 저 하늘 아래 지금 이 순간 굶주리고 있을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그는 오래 걷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오래 서 있었지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10살 소년이 빈솥 앞에 앉아 내일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텼으니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부모를 잃은 지 보름이 지났지요. 처음 며칠은 마을 사람들이 눈여겨봐 주었으나 저마다 살림이 빠듯한 터라 남의 아이를 오래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미음을 들고 오는 발걸음도 뜸해졌지요. 현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 현수는 이미 마을 안을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 마당에 장작이 쌓여 있는지, 어느 집 물독이 비었는지 며칠 사이에 눈에 익혀두었지요. 박서방네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패지 않은 나무 더미가 쌓여 있었지요. 현수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저 현수이옵니다. 혹 저 나무 패드리면 품삯을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렸지요. 박서방은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마당의 나무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다 팰 수 있겠어? 예. 그럼 해봐라. 현수는 도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비해 자루가 길었지요. 허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작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순간 현수는 속으로 웃었지요. 그날 이후로 박서방네 집은 현수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다 패고 나면 품삯으로
엽전 2잎을 쥐어 주었지요. 많은 돈은 아니었으나 현수는 2잎을 받아 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소문이란 것은 빠른 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여기저기서 현수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물 깃기, 논두렁 잡초 뽑기, 장터 집 나르기, 어른 손이 모자라는 자리에 현수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현수는 웃었지요. 힘들어도 웃었고 허기가 져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없었으나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웃음이었지요. 연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나간 사이 연희는 이웃집 안악들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거들었지요. 나무를 다듬고 마당을 쓸고 아이 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손이 작고 아직 서툴렀으나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였지요. 무엇보다 말을 고이하고 심성이 곱다 하여 마을 안악들이 연희를 예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씨 안악은 연희에게 나무를 한 움큼 쥐어 보내곤 하였고, 이씨 안악은 해진 연희의 저고리를 보고 조용히 바느질을 해 주었습니다. 연희는 그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안악들은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그렇게 남매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버텨나간다는 말이 맞을 것이었지요. 넉넉한 날이 없었으니까요. 비가 오면 일거리가 줄었고 일거리가 줄면 밥상이 얇아졌습니다. 허나 현수는 단 한 번도 연희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돌아오던 현수가 뒷짐을 진 채 걷고 있는 최 노인과 마주쳤지요. 최 노인은 마을에서 제법 넉넉한 살림을 꾸리는 어른이었습니다. 현수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내가 현수냐? 예, 그러하옵니다. 들었다. 매일 새벽부터 뛰어다닌다고.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최 노인이 품에서 엽전 5잎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받아라. 허나 일을 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사옵니다. 최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 창고에 쌓인 곡식 자루 좀 정리해다오. 허리가 안 좋아 내가 못하는 것이니 받아도 된다.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현수는 연희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좁쌀죽이었으나 그날만큼은 제법 넉넉하게 끓였지요. 연희가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오빠. 왜? 오빠 보면 무섭지 않아. 무슨 소리야. 부모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오빠 있으니까.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죽을 한 모금 떠먹었지요. 눈이 조금 뜨거워졌으나 연희는 이미 그릇을 핥고 있었으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그날도 문서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왕이 전국 각지에서 진귀한 음식과 광대를 불러들여 연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니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상납 밀서였지요. 관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밀서를 읽었습니다. 오참판은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오래 서 있었지요. 상납액이 또 올랐습니다. 지난달보다 2배였습니다. 그는 문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저 바깥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굶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날 밤도 현수가 연희의 이불을 여몄습니다.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였지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허나 현수는 그것을 오래 생각하지 않았지요. 지금 연희가 따뜻하게 자고 있었으니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하였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마을을 뛰어다닌 지 한 달이 넘어가던 무렵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고아, 남매를 도와주는 것이었으나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현수를 기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골목에 발소리가 들리면 박서방은 도끼를 마당에 내다 놓았고 김씨 안악은 물독 옆에 지게를 세워두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최 노인이 등 뒤에서 불렀지요. 잠깐. 현수가 돌아서자 최 노인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쌀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이건 품삯이 아니다. 그냥 주는 것이니 사양하지 마라. 현수는 잠시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유 없이는 받을 수 없사옵니다. 이유가 있다. 내가 웃는 것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게 이유다. 현수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하고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곳곳에서 조금씩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서방은 품삯을 줄 때 항상 엽전을 한 입씩 더 얹어 주었고, 이씨 안악은 나무를 묻힐 때마다 한 움큼을 덜어 연희를 불러 쥐어 주었지요. 장터 귀퉁이 두부 장수는 현수가 지나갈 때면 두부 한 모를 슬쩍 싸주었고, 동네 서당 훈장 어른은 현수가 일하다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잠깐 불러 세워 글자 몇 개를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마을이 남매를 품기 시작하였지요. 연희는 그 무렵 마을 아이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렸지요. 또래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허나 워낙 심성이 고우니 아이들도 자연스레 연희 곁으로 모여들었지요.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 일으켜 주었고, 우는 아이가 있으면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 심성이 어찌 저리 곱냐. 부모 복은 없어도 타고난 복이 있는 아이여. 그렇게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현수의 손에는 굳은 살이 더 박혔고 연희의 얼굴에는 웃음이 조금 더 늘었지요. 완전히 괜찮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낯선 관복 차림의 사내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사내는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요. 오참판이었습니다. 오참판은 마을을 순찰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왕의 추가 상남 밀서가 내려온 뒤 실제로 마을 형편이 어떠한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가 본 것은 생각보다 참혹하였습니다. 빈 창고, 뼈만 남은 가축, 해진 옷을 기워 입은 아이들, 그리고 그 사이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웃고 있는 10살 소년 하나. 오참판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참판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함께 온 아전을 불렀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예, 얼마 전 부모를 잃은 고아이옵니다. 현수라 하옵지요. 매일 저리 뛰어다니며 품삯을 번다 하옵니다. 오참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현수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지요.
왕에게 올릴 상소를 또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곧 그 생각을 접었지요. 지난번 상소는 찢겨 바닥에 떨어졌으니까요. 그 전 상소도 그 전전 상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였습니다. 현수는 연희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지요. 오늘은 쌀이 조금 있었으니 죽보다 밥에 가까운 밥상이었습니다. 연희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하였지요. 오빠, 오늘 최노인 할아버지가 나한테도 떡 주셨어. 그래. 응. 맛있었어. 오빠 줄까 했는데 다 먹어버렸어. 현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잘했다. 진짜. 당연하지. 내가 먹어야지. 연희는 그 말에 안심한 듯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요. 현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마을이 자신들을 조금씩 품어주고 있다는 것을 현수는 느끼고 있었지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논을 돌보던 때였지요. 볕이 따가울수록 가을 수확이 풍성해질 것이라며 서로 격려하던 나날이었습니다. 현수도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갔지요. 논두렁 잡초를 뽑고 물꼬를 트는 일을 거들었으니 마을 어른들은 어느새 현수를 제 자식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관아 아전 둘이 마을 어귀에 방을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글을 읽을 줄 아는 훈장 어른이 방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올해 가을 수확분세를 기존보다 3배로 올려 납부하라. 왕명이니라. 순간 마을 어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술렁이기 시작하였지요. 3배라니 그럼 남는 것이 없잖소. 이러다 겨울을 어찌 나란 말이오. 관아에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겠소. 허나 모두들 알고 있었지요. 따져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왕명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한편 같은 시각 궁궐에서는 그 방이 붙여지기 며칠 전에 일이 있었지요. 오참판은 두 손으로 상소문을 받쳐 들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삼가 아뢰옵니다. 올해 여름 가뭄으로 수확이 예년에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옵니다. 게다가 지난 봄 별궁공사로 장정 다수가 징발되어 농사를 제때 짓지 못한 마을이 한둘이 아니옵니다. 이러한 때에 세를 올리시면 백성들이 겨울을 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부채를 펼쳐 천천히 붙였습니다. 상소문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지요. 백성이 굶으면 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니냐. 굶어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지. 전하, 세를 올리는 것은 과인의 뜻이다. 더 이상 토를 달지 마라. 오참판은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상소를 올릴 때마다 이 무게는 조금씩 더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일이 무거워질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지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걷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왕명이 담긴 방이 마을에 붙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품삯을 넉넉하게 쥐어주던 손이 조금씩 움츠러들었고 연희에게 나무를 덜어주던 안악들도
발걸음이 뜸해졌지요. 현수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허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을 탓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마다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현수는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보다 더 일찍. 일거리는 줄었으나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수는 전보다 더 멀리 다녔지요. 마을 바깥 인근 마을까지 발을 넓혔습니다. 품삯이 박해도 마다하지 않았고 험한 일이어도 가리지 않았지요. 몸이 작아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허나 몸은 정직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현수가 마을 어귀에서 그만 발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무릎이 흙바닥에 닿는 순간 일어나려 하였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앉아 있었지요. 아무도 없는 마을 어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노인이었지요. 저녁 산책을 나왔다가 주저앉은 현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잠깐 쉬는 것이옵니다. 최 노인은 말없이 현수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울어도 된다, 얘야.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어깨가 조금 떨렸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수가 허락한 전부였지요. 최 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현수는 잠든 연희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시 다짐하였지요. 괜찮다.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그날도 문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각 마을에서 올라오는 보고였지요. 세금을 낼 수 없다는 하소연, 먹을 것이 없다는 호소 오참파는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지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왕은 그날도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논마다 벼가 고개를 숙이던 때였지요. 풍년이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거둘수록 남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왕명으로 올라간 세금이 수확의 대부분을 삼켜버렸지요. 창고를 채우기도 전에 관아 아전들이 먼저 들이닥쳐 곡식 자루를 실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따질 수도 없었고 막을 수도 없었지요. 왕명이었으니까요. 자연스레 마을 사람들의 살림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박서방은 품삯을 더 이상 얹어 주지 못하였고 이씨 안악은 나무를 덜어주던 손을 거두었지요. 두부 장수 노인은 장터에 나오는 날이 줄었고 최 노인도 쌀 보자기 대신 미안한 눈빛만 건넸습니다. 현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였습니다. 괜찮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허나 현실은 냉정하였습니다. 일거리가 줄었고 품삯이 줄었고 쌀독이 다시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더 멀리 다니기 시작하였지요. 인근 마을을 넘어 하루 걸음으로는 빠듯한 거리까지 발을 넓혔습니다. 해가 뜨기 전 나서서 해가 진 뒤에야 돌아왔지요. 연희는 그런 오빠를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져도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수가 먼 마을까지 다녀오는 길에 비를 맞았지요. 가을비였습니다. 뼛속까지 스미는 차가운 비였지요. 우솥도 없이 맞았으니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달려 나왔지요.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많이 젖었잖아. 괜찮아. 들어가. 밥 있어. 아까 최 노인 할아버지가 조금 주고 가셨어. 현수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최 노인도 여유가 없을 터인데 그래도 연희를 굶기지 않으려 챙겨준 것이었지요. 솥을 열어보았습니다. 조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연희의 그릇에 밥을 담아 내밀었지요. 오빠 거는? 나는 나중에 먹을게. 왜? 배가 아직 안 고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일거리가 완전히 끊겼지요. 비가 오면 밭일도 없고 장터도 서지 않았으니까요.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엽전 몇잎이 전부였습니다. 현수는 관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빗속을 걸어 관아 문 앞에 섰지요. 문지기 관원은 현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봄에도 왔던 아이였으니까요. 또 왔느냐? 예. 부탁드릴 것이 있어 왔사옵니다. 저희 남매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였사옵니다. 작은 일거리라도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품삯이 없어도 괜찮사옵니다. 먹을 것만 조금 주신다면 안 된다. 관원은 그 한마디로 끊어버렸습니다. 나라 살림이 빠듯하다. 돌아가거라. 돌아오는 길이 멀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요. 현수는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생각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연희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지피려 한 것이었지요. 허나 젖은 장작이 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몇 번이고 부싯돌을 쳐댔지요. 오빠, 불이 안 켜져. 현수는 말없이 연희 옆에 앉아 장작을 만져보았습니다. 완전히 젖어 있었지요. 오늘 밤은 불을 피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연희야. 응. 오늘 저녁은 굶어야겠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오빠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괜찮아.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연희가 잠든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지치면 잠이 오는 법이었지요. 현수는 연희가 떨지 않도록 이불을 끌어당겨 꼭 여몄습니다. 자신은 이불 밖에 앉았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지요. 한 번 흐르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리 있었지요.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관아가 도와주었다면, 왕이 세금을 올리지 않았다면, 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지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내일은 반드시 일거리를 구할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무렵 오참파는 또 한 번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아끼지 않았지요. 마을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빈 창고, 관아 앞에서 하소연하다 쫓겨나는 백성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왕은 상소문을 읽다 말고
그 자리에서 종이를 찢었습니다. 백성이 굶는 것이 과인 탓이라는 것이냐.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요. 오 참판만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전각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내 관직을 또 한 등급 낮추겠다. 다음번에 그런 말을 입에 담으면 관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 참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주먹만은 펴지 않았지요. 오 참판은 궁을 나서며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낯이 없었지요.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저 하늘 아래 백성들에게 그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딘가에 오늘 밤도 굶고 있는 아이가 있을 것이었으니까요. 겨울이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마을을 훑고 지나가던 때였지요. 허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었지요. 가을 수확을 세금으로 대부분 빼앗긴 마을은 겨울 양식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니까요. 창고마다 비어 있었고 장터에는 살 것도 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아에서 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아전이 직접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읽어 내려갔지요. 올 겨울 궁궐 난방과 왕실 물자 충당을 위하여 각 마을에서 추가로 곡식과 포목을 징수하겠노라. 불응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니라.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미 가을에 다 가져갔는데 또 무엇을 내라는 것이오. 포목이라니 입고 있는 것밖에 없소. 이러면 우리더러 얼어 죽으라는 것 아니오. 아전은 차가운 얼굴로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왕명이다. 불만이 있거든 관아에 와서 아뢰어라. 그 말을 끝으로 아전은 돌아섰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뒤편에 서서 아전이 읽어 내려가는 것을 듣고 있었지요. 옆에는 연희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으나 어른들의 표정을 보고 좋지 않은 일임을 느끼고 있었지요. 현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수는 연희의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현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지요. 지금 쌀독에 남은 것이 얼마인지, 이번 주 안에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찌 될 것인지, 겨울이 얼마나 긴지, 답이 없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수는 일거리를 구하러 나섰다가 마을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관아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왕명에 항의하러 나온 것이었지요. 허나 관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왕명이다. 물러들 가거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노인이 앞으로 나섰지요. 우리더러 무엇을 내라는 것이오. 가을에 이미 다 가져갔는데 이제 남은 것도 없소. 이러면 겨울을 어찌 나란 말이오. 왕명이다. 물러가지 않으면 관원을 풀겠다. 최 노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허나 더 나아가지 못하였지요. 주변 사람들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발소리가 앞으로 나왔지요. 현수였습니다. 현수는 관아 문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지요. 아이가 혼자 앞으로 나온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이런 자가 어찌한 나라의 왕이라 하옵니까?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관아문 안에서도 잠시 아무 소리가 없었지요.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관원 셋이 달려 나왔지요. 저 아이를 잡아라. 관원들이 현수의 두 팔을 낚아챘습니다. 현수는 발버둥 쳤지요. 허나 어른 셋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팔이 묶였지요. 그때 뒤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오빠, 연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달려 나오며 오빠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허나 마을 아낙 하나가 연희를 붙잡았습니다. 연희를 데려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현수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보였지요. 울며 손을 뻗고 있는 연희의 얼굴이. 현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요. 입 모양만으로 말하였습니다. 괜찮아. 현수가 끌려간 뒤 마을 어귀는 한동안 고요하였습니다.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였지요. 최 노인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옆에 박서방이 땅을 내려다보았지요. 이씨 안악은 연희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한 것을 어른들은 하지 못하였지요. 그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마을 고아 아이 하나가 관아 앞에서 왕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지요. 왕은 그 보고를 듣더니 부채를 접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재미있구나. 왕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끌고 와라. 직접 보겠다. 신하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 참판은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현수가 끌려온 궁궐은 지금껏 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높다란 기둥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붉은 칠이 된 문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지요. 맨발로 딛는 바닥은 차갑고 반들반들하였으니 흙바닥에 익숙한 발이 그 감촉을 낯설어 하였습니다. 관원들이 현수의 등을 밀어붙이며 긴 복도를 지나갔지요. 현수는 발이 질질 끌리면서도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눈을 감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이윽고 커다란 전각문이 열렸습니다. 전각 안은 넓었습니다. 횃불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신하들이 두 줄로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끝 높이 놓인 어좌 위에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골룡포가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손에 든 상아 부채를 느릿하게 붙이며 현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관원이 현수의 등을 밀어 무릎을 꿇렸습니다. 현수는 꿇렸으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지요. 왕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관아 앞에서 과인을 욕한 아이냐?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가까이서 보니 그 눈이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으나 눈은 차갑고 또 차가웠지요. 대답하거라. 예. 고작 10살짜리가 겁도 없구나. 왕은 어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인이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것이냐?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아이야. 그것은 진지한 질문이 아니었지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노는 것이었지요. 좌우의 신하들이 굳은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았고 오참판은 두 눈을 부릅뜬 채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지요.
전하께서는 백성이 굶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옵니까? 전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알고 있다. 알고 계시면서도 세를 올리셨사옵니까? 나라를 운영하자면 세가 필요한 법이니라. 허나 백성이 굶으면 나라도 없는 것이옵니다. 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채질이 멈추었지요. 전각 안의 신하들이 숨을 삼켰고 오참판의 손이 소매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왕은 잠시 현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백성이 굶는 것이 과인 탓이라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실화에서 오참판이 같은 말을 하였다가 관직을 깎였지요. 그 말을 10살짜리 아이가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냉기뿐이었지요. 저 아이를 끌어내라. 엄히 다스려라. 관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오참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하,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왕이 오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전하, 저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사옵니다. 전각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지요. 오참판은 계속하였습니다. 이미 한 발을 내디딘 것이었으니 멈출 이유가 없었지요. 신이 직접 마을을 돌아보았사옵니다. 가을 수확을 모두 세금으로 내고 나니 백성들의 창고가 비었사옵니다. 겨울 양식이 없으니 이 추위에 굶어 죽는 자가 생길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부모를 잃고 홀로 동생을 먹이기 위해 맨발로 마을을 뛰어다닌 아이이옵니다. 저 아이를 벌하시기 전에 부디 한 번만 더 헤아려 주시옵소서. 왕은 한동안 오참판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란이로구나.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은 충언이옵니다. 충언과 반란은 과인이 정하는 것이다. 오참판, 너는 오늘부로 관직을 박탈한다. 그리고 저 아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각 밖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처음에는 웅성거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함성이 되었지요. 왕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소리가 무엇이냐? 신하 하나가 허겁지겁 전각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지요.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대궐 앞에 모여들고 있사옵니다. 수가 매우 많사옵니다. 왕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현수가 관아 앞에서 외친 말이 마을을 넘어 퍼져나간 것이었지요. 발에서 발로, 입에서 입으로 10살 소년의 그 한마디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참판은 그 소식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이내 다시 떴으니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림 없이 맑았지요. 현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다만 아까부터 전각 밖이 시끄러워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이 차갑게 명하였습니다. 금군을 풀어라. 모조리 잡아들여라. 허나 금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이 떨어졌으나 전각 안의 무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제자리에 서 있었지요. 오참판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밖에 있는 것은 반란군이 아니요. 굶주린 백성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과인의 명을 듣지 않는 것이냐, 모조리 잡아들이라 하였다. 그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현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왕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왕은 그 아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슬픈 눈도 아니었지요.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끝까지. 왕은 그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어좌에 다시 앉았습니다. 부채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대궐 밖의 함성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지요. 횃불 빛이 궁궐 담장 너머로 붉게 번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전각 안까지 고스란히 흘러들어왔습니다. 왕은 어좌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부채는 이미 무릎 위에 내려놓인 지 오래였고 두 손이 어좌의 팔걸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신하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금군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전각 안에 흐르는 것은 침묵이었으나 그것은 복종의 침묵이 아니었지요. 무언가가 무너지기 직전의 침묵이었습니다. 오 참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직이 박탈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아무도 그를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끌어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전하. 왕이 오 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으나 아까와는 달리 서늘하지 않았지요.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밖에 모인 것은 전하를 해치려는 자들이 아니옵니다. 굶주리고 지친 백성들이옵니다. 전하께서 한 발짝만 물러서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옵니다. 물러서라고? 새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과인이 왜 백성에게 굽혀야 하느냐? 굽히시는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 나라를 지키시는 것이옵니다.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 전각 한쪽에서 무관 하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금군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하, 신도 오 참판의 말의 뜻을 같이 하옵니다. 그 한마디가 터지자 둑이 무너지듯 이어졌지요. 한 명이 일어서고 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신하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들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왕을 향하고 있었으나 복종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을 잃었지요. 그때 현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느꼈지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대궐 밖에서 끊이지 않는 함성. 현수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왕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왕은 어좌에서 한 번도 일어서지 않았지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허나 그 모습이 아까와는 달랐으니 아까는 내려다보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금은 그냥 앉아 있는 사람에 불과하였지요. 오 참판이 현수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현수의 포박을 풀었지요. 관원들이 막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얘야. 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꿇고 있었던 무릎이 욱신거렸지요. 오 참판이 현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하였다. 현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냥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무렵 대궐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열린 것이었지요. 금군 대장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횃불을 든 백성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지요. 궁궐 마당에 가득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오 참판이 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시오. 오늘로 지금의 왕은 더 이상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소. 종친 중에 어진 이를 추대하여 새 왕을 세울 것이요. 여러분의 곡식을 돌려드리겠소.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이 터졌지요. 횃불들이 흔들렸습니다. 현수는 오 참판의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지요. 허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 노인도 있었고 박서방도 있었고 그리고 저 앞쪽에 마을 안악의 손에 이끌려 서 있는 연희가 보였지요. 현수는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연희는 현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안악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왔지요. 현수도 뛰었습니다. 둘이 마주쳐 부딪히듯 안겼지요. 연희는 현수의 저고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크게 냈지요.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현수는 연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연희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냥 안고 있었지요. 한참 뒤 연희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다쳤어? 안 다쳤어. 진짜. 응. 연희는 현수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손목에 남은 밧줄 자국을 발견하고 입술을 달싹였지요. 현수는 얼른 소매를 내렸습니다. 괜찮다고. 한편 전각 안의 왕은 홀로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미 자리를 비웠고 금군도 떠났지요. 불이 하나씩 꺼져가는 전각 안에 왕 혼자 남았습니다. 황금빛 어좌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왕은 무릎 위에 얹어놓은 상아, 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으로 집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지요. 대궐 밖의 함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궁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지요. 횃불이 하나둘 꺼져가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 참판을 중심으로 중신들이 모여 밤새 논의하였고 동이 틀 무렵에야 결론이 났지요. 왕은 그날 새벽 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스스로 내려온 것인지 내려오게 된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좌가 비었다는 것만이 중요하였지요. 현수와 연희는 궁궐 한켠 행랑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마을 안악이 곁에 있어 주었지요. 연희는 금세 잠들었으나 현수는 오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지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연희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중신들이 종친 가운데 어질기로 이름난 이를 찾아 새 왕으로 추대하였지요. 새 왕은 처음에는 한사코 사양하였으나 오 참판이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청하였으니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즉위는 간소하게 치러졌지요. 화려한 의식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새 왕이 어좌에 오른 뒤 첫 번째로 내린 명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을에 거두어 간 세금을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라.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지요. 허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관아
아전들이 곡식 자루를 싣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빼앗아 갔던 것을 돌려주러 온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쏟아져 나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터졌지요.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최 노인은 곡식 자루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현수와 연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오참판이 직접 수레를 내어 데려다 주었지요. 마을 어귀의 수레가 멈추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최 노인이 제일 먼저 걸어왔지요. 현수를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박서방은 코를 훌쩍였지요. 이씨 안악은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수는 멋쩍게 서 있었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뒷머리를 긁적이고 있는데 오참판이 수레에서 내려 현수 곁에 섰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한 말 한마디가 나라를 바꾸었소. 마을 사람들이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냥 동생이 배고파서 한 말이었사옵니다. 오참판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가 웃는 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낯선 웃음이었지요. 허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름진 얼굴에 잘 어울렸지요. 그래, 동생이 배고파서였지. 그는 현수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수레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현수가 불렀지요. 참판 어른. 오참판이 멈추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오참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한번 들었다가 내렸지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수레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현수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현수네 집 마당에 모였지요.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 노인이 쌀을 들고 왔고 박서방이 장작을 안고 왔고 이씨 안악이 나무를 한 소쿠리 들고 왔지요. 두부 장수 노인은 두부 두 모를 들고 왔고 훈장 어른은 막걸리 한 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어느새 마당에 밥상이 차려졌지요. 오래간만에 넉넉한 밥상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최 노인이 잔을 들었지요. 오늘은 그냥 먹자. 아무 말 없이 모두 웃었습니다. 현수도 웃었지요. 밥을 먹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배가 부른지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지요. 현수는 연희를 업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서 다시 마당으로 나왔지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상을 치운 자리에 재만 남은 화로가 있었지요. 현수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았지요. 봄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여름에 마을을 뛰어다녔지요. 가을에 쌀독이 비었고 겨울에 관아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당에 혼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많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주저앉아 올려다보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달랐지요. 그때는 혼자였으나 지금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현수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연희도요. 이튿날 아침 현수는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지요. 동이 트기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이 이제는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지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마을은 아직 고요하였습니다. 현수는 잠시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지요.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봄에 처음 이 마을을 뛰어다니던 날 아침과 같은 풍경이었지요. 허나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 연이었지요. 맨발로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냥. 연희는 오빠 곁으로 와 나란히 섰습니다. 둘이서 마을을 바라보았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 있었지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연희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는 그 손을 마주 잡았지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기적 같은 하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